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질문들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적의 키포인트는 보세요.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본 문제 폼사란 파트에 배웠던 요 감정동사의 처리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앞에 feed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 시각동사에 대한 얘기도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두 개의 포인트를 두면서 폼사를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천칠은 뭡니까? 임전을께서 또 우플트 할게요. 자, everything changed 합니까? 동사관계입니다. 자, when I went입니다. went는 뭐요? 고동사의 바로 과거시의 동사죠. 그죠?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합니까? 자, 따라서 동사 두 개 나타났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는 한 개의 답부사 필요합니다. 자, 동사 앞에 주어 앞에 부사 할아버지의 피가로 근답부사 when이 나타났죠. when 종속절 끝까지. 자, 이 when절의 주어에 대한 품사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 처음 할 때 힘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앞에 change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때 change는 자동사겠습니까? 타동사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바로 실력인데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힘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을 많이 봄에 따라서 여러분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체인지는 바로 뭐냐? 작가가 지금 자동차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된 문장이 무슨 문장? 완전 문장이죠. 그러면 남은 종수를 뭐였습니까? 완전히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 줄 수 없는 있을 만한 존재. 즉 시간 부사들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 끝.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도 됩니다. 자, 모른다는 답 들어보면요. 볼까요? change는 변화하다, 바뀌다. 자, vacation은 휴가주로군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따로 번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볼까요?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합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요. 볼까요? 자, 내가 어느 겨울 아이슬란드로 그죠? 여행을 갔을 때 압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도록 뭐였습니까? 기계공과 졸업해가지고 그죠? 기계사로서 기술사로서 항상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직업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그죠? 겨울 휴가차 아이슬란드 갔을 적에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생각하면서 이제 10번 보는 겁니다. 자, there I got a chance 합니까? 동사계죠. To see the northern lights 합니까? 여러분, 그죠? 자, 앞으로 명사 바로 뒤에 분사의 번역과 그죠? ing의 번역 그리고 전사의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뒤에서 앞에 나면서를 수식하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짝 번역해서 막가르면요 앞에 나면서를 꾸무지게 번역하세요. 이렇게. 그죠? 문법 끝. 자, 달아볼까요? 찬스 뭐였습니까? 그죠? 기회죠, 기회. 또는 가능성. 또 확률,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노들라이스 보니까 지금 대문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북쪽에 보는 빛이 뭘까요?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잘 보기 힘들답니다. 마치 일출처럼요. 이게 바로 뭐냐? 그죠?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만화를 보면 오로라 공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됐죠, 여러분요. 자, 해볼까 보세요. 자, 그곳에서입니까? 즉, 아일랜드 되겠죠, 여러분요. 자, 나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죠? 어떤 기회인가요? 봐요. 북극의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뭡니까? 필이 왔겠죠. 아, 나의 길은 드디어 뭡니까? 여러분요. 그죠? 공돌이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자, 기술자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선착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필요 왔겠죠, 여러분요. 이런 구분하면서 11분 보도록 할게요. 자, 저 질문부터 할게요. 자, the lights were 합니까? 동사계죠? amazing. And I took입니다. took은 take 동사의 과거제로 번요. 그죠? Many picture of the dancing light in the sky 합니까? 아, 멋있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자, 동사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나타났죠? 자, 동사 배주 앞에 and 나타났습니다. 자, 동사 배주가 나타났죠? B는 가장 대표적인 불안동사. 자, 보호절에 amazing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ing 앞에 amaze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폼사는 파트 했죠, 여러분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바로 감정동사. 그죠? 개별론점이지만 우리 시면 잘 나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감사 처리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문장 주어 또는요 의문사의 주어를 봤는데 첫 번째 사물이 주어더라 뭘 쓰기로 했습니까? 그때는 ing. 하지만 사람이 주어더라 그죠? 그때 뭘 쓰기로 했습니까? 이들을 쓴다면서요. 모든 영어 시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중고등, 토익, 수능, 여러분요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나올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뭐 더 이상 뭡니까? 능동이면 해석해가지고 ing를 쓰고 수동이면 이를 쓴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봐요. light이 뭐였습니까? 그죠? 북극의 불빛 즉 오로라입니까? 맞죠? 3월입니까? amazing 합니까? 여러분요. 그럼 내 교수란 말입니다. 문법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겠습니까? 여기다가 amaze를 딱 써놓고 함정을 파괴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됐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요? 자, 모르는 단어 살펴볼까, 여러분요? 그죠? 픽처 나타났죠? 픽처는 뭐였습니까? 사진이 되겠죠, 사진. 앞에 테이크 나타났죠, 여러분요? 그럼 밑에 테이크 어떻게 번역할까요? 사진이 목주니까 찍다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픽처는 그런 관음표는 없습니다. 테이크 동사가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번역해볼까요? 봐요. 자, 그 불빛들은 하지 말고 오로라겠죠? 그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Amazing Spider-Man 기억나죠,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밤하늘에 있는 그 춤추는 듯한 빛, 그죠? 오로라가 춤을 춘다면서요. 그죠? 빛에 대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감수의 처리 문제 다시 한번 분석 확인합니다. 자, 10번 복합은요. 자, 볼게요. 자,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I could feel 합니까? 동사인계죠. 자, my heart beating fast 했어요. could feel 앞에 I 앞에 코마 나타났죠? 문장 끌어줍니다. 이까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여기 걸리고 있는 전사 구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번역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feel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뭡니까? 어른들 특징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2번이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의 동사가 문장 속에서 굉장히 뭐였습니까?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읽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뭡니까?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2 때만 배우게 된단 말씀입니다. 자, 우리 뭐 할 거냐? 그죠? 자, feel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서 그죠? 지각 동사하고 사역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동사는 바로 O 형식을 전제하는 동사입니다. 그죠? 자, 그럼 봐요. 일단 우리가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여러분요. 그죠? 첫 번째 봐요. 지각 동사가 있고 두 번째 사역 동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 읽기 편라 못 부르는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포함사는 20이에요. 80이에요. 그 다음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죠. 그 다음에 또 지분이 바로 뭐냐? 지각 또는 사역 동사란 말입니다. 그 남은 것을 못 밖에 없다였습니까? 가주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까지만 봐줘도 문장 읽기 편을 못 부르면 거의 다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활용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죠, 여러분요?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읽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항상 100% 나오게 됐습니다. 나올 것밖에 못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각동사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이거 바로 뭐냐? 일본인들이 번역한 말인데요. 이 각은 뭐냐? 바로 사람의 감각할 때 각입니다. 이 지는 바로 뭐냐? 알지자예요. 즉 사람의 감각력을 가지고 알아내신 동사를요. 지각동사라는 말로 일본인들이 번역한 겁니다. 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번역 잘 된 번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사람의 감각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각으로 바꿔요. 즉, 그죠? 4번의 모습을 see 하거나 watch 하죠. 자, 청각 뭡니까? 3번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촉각 뭐였습니까? 3번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또 우리 모든 감각계를 가지고 바꿔요. 사물의 전반적인 모습을 perceive, 지각하죠. 또는요, notice, 인식하다 하시겠죠? 이런 동사들을요, 일본인들이 바로 지각동사라고 번역한 겁니다. 됐죠, 여러분요? 자, 우리 사역동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볼게요. 자, 역시 한자 말입니다. 힘쓸 역자에 불일 사자가 되는데요. 그죠? 뭘 하고 무엇을 시키다 뜻갖고 온 동사를요, 바로 사역동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군대 가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남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사역병을 모집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소식이 전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인데 저게 뭐지 싶어서 있었는데 제 고참이 뭡니까? 가보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뭡니까? 하루 종일 3만 받아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사역병을 모집하는 겁니다. 즉 일을 열심히 시키는 거죠. 우리 국사책에 보지 않습니까? 군역의 요육화 현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내가 나라집 갔는데 노가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기 싫을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하지 않고 그죠? 대신에 뭡니까? 내 대신에 병력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립제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아는 지금 별로 없지만 대충요 함대대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어에 충실해야 되겠죠, 이번요. 자, 사역동사 볼까요? 그죠? let이 있습니다. 또 make가 있고요. 또 have가 있고요. 자, 약간 좀 다릅니다. 그죠? 않은 수준에 그죠? 뭐가 있냐? help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취각동사, 사역동사가 문자 읽기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먼저 해결될 과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항상 논리학에서는요, 이 선결 과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뭘 먼저 해결할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죠? 동사의 쓰임새는 굉장히 당연하습니다 3번 파트에서. 자, 이런 동사들은 보세요. 3형식의 동사를 쓸 수 있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5형식의 지각 또는 사역동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수 나타났다. 이 동사가 뭡니까? 일단 3형식 동사인지 아니면요 5형식의 지각 또는 사역동사인지 먼저 파악이 될 겁니까? 이런 파악한 연습이 뭡니까? 문장을 통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문법문제 볼 적에 그저 내가 원하는 정답이 쉽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파악할까요? 그죠? 문장 읽기가 문법 아닙니까? 이제 문장 속에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문장을 떠나서는 학습할 는 못 됩니다. 그죠? 제가 수업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는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죠? 이게 뭐였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래 것들의 말입니다. 즉 천밀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문법이론 책 자체가 방대하거나 다른 자체가 방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장 속에서 문법과 단어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 박가르는요 이제 지각 또는 사역 동사의 이제 출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할까요? 능동태와 수동태 문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합시다. 왜 안 돼, 이거?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 글자 정말 안 된다. 제가 악필입니다, 악필. 좀 죄송해요. 그럼 좀 치우게 해볼까요, 뭐 이것들요. 밑에 들어가니까 공간의 압박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그죠? 자, 2번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그죠? 능동태에서 한기 문제가 나오는데 참 잘 납니다. 두 번째, 칸을 좀 띄어야 됩니다. 얘를 수동태 맞는 패턴에서 또 한 개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됐죠? 자, 이런 걸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 바로 뒤에 그죠? 지각 또는요 사역동사 나타났죠? 목적어 바로 뒤에 오형식 문장을 읽습니다. 따라서 뭔데요? 목적보 봐야 될 텐데 요 목적보절에 등장하는 동사의 패턴을 묻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였습니까? 법이에요, 법. 법이기 때문에 그죠? 미국 사람이 제시하는 강규정을요 암기해서 준수하는 것이 이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시각 또는 사역 동사의 능동태에서 목적 보호절에는 봐요 어간 동사를 쓰거나 또는요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답니다. 즉 어간 동사하고 현재 분사는 동급이에요. 얘를 쓰든지 아니면요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뭡니까? 기존에 이제 영어 접근 방식에서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뭡니까? 고추구도 해석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쓰지 마세요. 능동이면 얘를 쓰고요. 수동이면은 얘를 쓰세요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봐요. 이런 접근 방식이 맞는 방식일까요? 틀린 방식일까요? 틀린 방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능동과 수동은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석을 통해 접근하고 싶단 말입니다. 반드시 뭘 규명이 되겠습니까? 요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될 겁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작의 주체를 밝힐 수 있는 그죠?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요? 따라서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능동과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접근 방식, 비논리적 접근 방식, 즉 비논리죠. 됐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 봐요. 자, 설사 이동적인 주를 밝혔다 할지라도 일일이 뭡니까? 해석을 푸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소모 발생했죠, 여러분요? 즉, 따라서 비효율성입니다. 그럼 봐요. 이분들이 이런 비논리성과 비효율성을 만든 원인이 있을까 합니까? 가만 보니까, 그죠?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모르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 자리에 등장하는 동사의 성질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도사 나타날 때 뭡니까, 여러분요? 그죠? ing가 많니 또는 그죠? ed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능동과 그죠? 수동이 가능한 동사가 나타날 때를 전제를 깔고 요 문제 나온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봐요. 자, 능동수동 가능동사를 못 받겠다 그랬습니까? 폼사를 해줘. 그러니까 폼사이 그만큼 체계적인 문법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동사할 때만 능동성 가능동사는 을과 를 붙여서 말들은 타동사밖에 없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동사 할 때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폼사는 파트에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왜 중요하고 자동사, 타동사의 법정식을 왜 배웠는가, 그죠? 너무나 중요한 논리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문법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법 교육과 뭡니까? 단어 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0년 배웠지만은요, 한 개의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낡은 등산들을 폐쇄하고 제가 만든 새로운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수업의 바로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이제 원인 파악의 줄이면요, 그 문제 어떻게 볼까요? 타동사의 태를 응용해서 문제의 정답에 접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을 쓸 수 있는 품사인 명사나 대명사 나타났다. 정동사 일단 뭐 쓸까요? 그죠? 능동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곧 밝혀지지만 얘도 동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준동사기 때문에 이때는 능동어미의 어간동사 또는요 ing를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언제 동사할 때? 타동사할 때만. 됐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 자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 없지 않습니까? 정동사일 때는 뭐 쓸까요? 수동태를 써야겠죠? 하지만 얘는 뭐라고요? 준동사라고요. 따라서 분사구 가운데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의 과금사를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명심할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타동사할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걸 많이 힘들어하죠. 자, 근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선생님, 자동사 할 때도 시험 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뭡니까? 최근에는요, 자동사를 띄우면서도 문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봐요. 자동사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정사만 쓰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왜 자동사 할 때는 여러 문제 시험 나오느냐?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유가 없는 모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 녀석의 정체 때문에 그죠? 여러 문제 시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의 정체를 파악해서 말 거냐? 주어진 문장을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능동태의 목적어는 뭐였습니까? 수동태 주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동사의 결합단위가 be 플러스 과거분사인 게 뭐였습니까? 수동태를 얻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뭐든지 목적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지금 수동태 만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죠? 요 녀석의 정체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요, 수동태 만들 적에 아무런 잘못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할까요? 그대로 쭉 내려오면 되겠죠, 여러분요?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죠? 미국 사람들이 바로 관습법 제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 영어는 영민들이 원하니까요. 맞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 봐요. 지각들은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요, 앞에 to를 살려서 부정사 처리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요? 자, 그 말은 봐요. 지각들은 사역동사의 능동태에서 나왔던 요 말은요, 동사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사가 아니고 원래는 부정사에 간 동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원래는 부정사에 어간동사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애들이 그죠? 지각 또는 사역 동사의 능동태에서는 관행적으로 to를 주겠다가 수동태가 되니까 to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요. 따라서 얘는 동사란 얘기입니까? 동사란 얘기입니까? 동사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부정사에 어간사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요? 자동사라면 부정사를 써서는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볼까요? 요 오늘 배웠던 것을 다른 문장에서 계속 또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고민하면서 많은 겁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죠? 위에 나왔던 자, feel을 한번 살펴볼까요? feel. 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자, 위에 나왔던 feel은요. 사변식의 feel입니까? 아니면요, O 형식의 그죠? 지각동사인가요? 제가 지울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어떡할까, 여러분요? 초원치는 뭡니까? feel 바로 뒤에 보면 될 겁니까? 일단 feel 무엇을 느끼다 타동사죠. 타동사의 목적어 my heart입니까? 바로 뒤에 뭘 쓰고 있습니까? 그죠? ing를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 feel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작가가 이 문장에서는 지각동사로 쓰고 있구나. 지각 또는 사역동사의 능동태에서는 어간동사도 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현재분사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죠?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 없으니까 과거분사 써야 될 텐데 안 썼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다시 한번요. 영어의 언어적 특징 2번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동사가 문장 속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자, 봐요. 얘가 만약 타동사였다면 바로 뒤에 목적 없으니까 과거분사 써야 될 텐데 목적 없지만 현재분사 쓰고 있죠, 여러분요. 그 말은 뭐라 되겠습니까? 이 문장 속에 쓰는 빛은 작가가 자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폼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요? 자, 자동사의 현재 분사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죠? 진행 의미잖아요.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뭐였습니까? 그죠? 완료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동사의 현재 분사 쓰므로서 진행으로 번역해줘 그 말인 거예요. 또 목적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요? 목적보호에 뭐라 불렀더라? 주어 수로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 문장을 작가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번역하기 위한 문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요? 자, 문법 끝났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있다 없다? 그죠? 헐트는 심장, 비트는 뭡니까? 고동치다 아닙니까? 저는 박동하는 겁니다. 페이스는 빠르게. 자, 해볼까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죠? 내 인생에서, 그죠? 많은 세월 속에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좀. 그죠? 이 작가가 뭡니까? 지금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뭡니까? 기계국 졸업하고, 그죠? 그죠? 기초자 되었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훨씬 낫겠죠?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뜻입니다. 그죠? 최초로. 나는 나의 심장이 빠르게 뭡니까 여러분요? 그저 고동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전율 느낀 거죠. 뭘 보면서 여러분요? 그죠? 오로라 보면서요. 아 이거다 이거죠 여러분요. 자 더 이상 나는 공들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공들이 아시겠지만요. 저는 뭡니까 무성합니다. 저는 문과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즉 몸들을 살 수 없다 아니고 공들을 살 수 없다 느꼈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어떤 뭡니까 인생에서 계기를 맞게 되는 계기를 여러분요. 즉 이 사람이 그죠 직업을 그죠 180도 바꾸게 됐던 계기는 뭐라 얘기입니까? 저 북극에 움직이는 별빛 즉 오로라를 봄으로써 단순한 기술자에서 이제 뭡니까 사진 작가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이 어떻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 어떤 큰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Find dream and live it 합니까? 꿈을 발견해서 꿈을 실현시켜라. 그런 뭡니까? 큰 틀 속에서만 이 문장이 의미가 있을 뿐이지 단순한 문장 읽기가 뭡니까? 절대 독해라는 사실을 항상 매심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여러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또 다음 주 만나가지고 그죠? 또 새로운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루에 지친 하루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죠? 제 수업이 여러분께 뭡니까? 박하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